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허남웅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꽉 자리 채워줘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연애편지 연출하신 김영환 감독님, 원작자 조윤아님, 그리고 목소리 출연과 주제곡 불러주신 이수연님 나와 계신데요. 앞으로 모시고 관객과에 대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앞에 있고요. 네. 먼저 세 분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애편지 감독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연님. 네, 안녕하세요. 연애편지에서 소리 역할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윤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연애편지 웹툰 원작자 조현아 작가입니다. 예, 제가 세 분께 질문 한 2개 정도씩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요, 이제 이 연애편지 애니메이션 굉장히 좀 한 5년 넘게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또 개봉하고 나서 느끼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연애편지만의 감성을 애니메이션으로 온전히 옮기기 위해 사실 부담과 책임감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저와 저희 제작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완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작자님의 무한한 신뢰도 있으셨고, 그리고 또 수연님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우님들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원작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 저한테 정말 큰 영광이었고, 그리고 또 수년 동안 함께한 저희 제작진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오시기 전에 굉장히 좀 사이가 좋았는데 아마 그런 사이 좋은 게 이 영화 속에 좀 잘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연님께서 이제 목소리 연기를 하셨고 그 목소리를 이제 스크린으로 보게 될 때 느끼는 인상도 굉장히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너무 떨렸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잘 나왔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도 너무 긴장이 되고 떨렸기 때문에 거의 숨을 못 쉬고 봤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독님이 워낙 모든 성우 선배님들과 함께 조화도 잘 맞춰주시고 음악도 너무 멋지게 깔아주셔서 감동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원작자님께서도 굉장히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든 이런 웹툰이 영상화를 된다. 굉장히 좀 감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영화 보고 나서? 애니메이션화는 모든 만화가들의 꿈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지 못했으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꿈만 꿨던 거죠, 진짜로. 그리고 그냥 상상은 했지만 이게 진짜로 이뤄질 거라고는 진짜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여서 처음에 이게 애니메이션화가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진짜 장난치신 줄 알고 장난 전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진짜 감독님이랑 처음 이제 같이 가편집된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보시는데 막 감동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막 이렇게 손을 떠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느낌이 계속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는 이제 그 원작 웹툰, 조연아 작가님의 원작 웹툰을 보셨을 때 또 이거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영화 하신 걸 텐데요. 그 웹툰을 보셨을 때는 또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원작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아름다운 여운 그런 것들이 되게 오랫동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들의 약간 선한 행동 그런 부분에서 울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편지에 담긴 진심 같은 것들이 뭔가 되게 강력한 힘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로 한 그 주제다 보니까 뭔가
그 빠르게 전달되는 어떤 문자나 전화 대신 뭔가 느리게 전달되는 그러한 편지가 그 호연의 진솔한 고백이 되게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 진정성, 울림을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애 편지만의 감성을 좀 옮겨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수현님께서는 이제 그 소리의 목소리 연기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그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연습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관객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당연히 성우 분들보다 훨씬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 목소리 연기를 하겠다고 확정을 하고 나서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 보이스 디렉터 선생님의 작업실에 항상 가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제가 뭐 이 정도로 그냥 뭐 넘어가도 되는 그런 건 용납할 수가 없었어서 제발 저를 호되게 좀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이스 디렉터님께서 정말 저를 열심히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정말 이렇게 막 혼내진 않으셨지만 단호하게 수현 씨 이리 와 보시죠. 잠시 얘기 좀 해보실까요? 이러면서 강의도 많이 듣고 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호되게 말씀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으로도 선생님께 선생님? 굉장히 무서우시는 것 같아요. Here, 일로 와 보시죠. 계속 원작자님께는 이제 이 연애 편지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의 세대들에게 편지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잖아요. 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웹툰을 완성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 소재를 출발하게 된 거는 제 친구들이 제가 너무 힘들 때 생일 이벤트를 해준 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에게 쪽지를 주고 그 쪽지를 보면은 이제 다 이렇게 어디로 가라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그 장소에 가면은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팔별력 뛰기나 퀴즈 맞추기 같은 거. 그래서 그걸 성공하고 나면은 저한테 선물을 주고 다음 장소로 가는 쪽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작품을 데뷔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한창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그 행복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면서 이거를 이 형식을 만화로 풀어도 재밌겠다. 다음 편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또 알 수 있고 이게 다음 편지가 또 기대되기도 하고 이런 점을 좀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연애 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저희도 이제 이 연애 편지의 어떤 아이디어를 살려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그 이 영화가 주는 감성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좌석에다가 편지를 붙여놨거든요. 아마 좀 발견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그 K4번 그리고 2의 5번 저기 계시고 G의 12번 발견하셨나요? 저희가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굿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좌석 밑에 붙어 두려고 했는데 좌석이 올라가 있는 형태라서 그래서 아마 일찍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선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객분들 저희가 좀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연애편지 개봉전 8차 관람이라고 하신 분인데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앞쪽에 지금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여기 계십니다. 잘 나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애편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작년부터 오늘까지 9차 관람했는데요. 진짜 명작이고요. 수연님 성우가 처음이시라고 하셨는데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고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이시니까 좀 가장 신경 쓰이고 힘들었던 부분, 장면 같은 게 있으면 궁금하고 그리고 작가님 진짜 뵈서 너무 반갑고 영광이고요. 그 작가님이 연애편지 처음 봤을 때 우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제 다 좋으셨겠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너무
벅차고 감동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울었어요. 수현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목소리 연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뭐 하나하나가 다 힘들었지만 가장 저에게 힘들었던 거는 갈피를 못 잡겠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음악을 계속 해왔으니까 이렇게 부르면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이런 거에선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목소리 연기에서는 그 기준을 제가 못 잡겠는 거예요. 이 정도 했을 때 괜찮은 건가? 이 정도 감정을 표현하면 괜찮은 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가장 불안했던 게 있었는데 언제나 우리 감독님들과 또 디렉터 분들께서 확신을 주시고 또 굉장히 정확하고 디테일한 디렉팅을 항상 해주셔서 그걸 믿고 갔었던 게 저에게는 그 불안함을 가장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원 작가님 우셨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운 장면은 너무 많아서 하나만 꼽기는 너무 힘든데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울었던 장면은 지민이의 편지 장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안 그래도 되게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런 연기라든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애니메이션의 힘이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팍 폭발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장면이 저에게는 제일 울림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울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네. 네. 아, 네. 그 김영 감독님께 이제 여쭈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많은 그 장면에 다 공을 들이셨을 텐데 특별하게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좀 인상에 남았던 그런 좀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은 뭐 조연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장면이 저한테 소중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장면을 좀 얘기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마지막 편지를 찾아가는 그 장면, 아무래도 그게 마지막 편지가 이제 연애 편지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그런 마침표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와 동순이와 그 마지막 편지를 찾아가는 과정부터 엔딩까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개봉 날이긴 한데 프리미어로 조금 많이 열었었잖아요. 그랬을 때 관객분들이 또 거기서 많은 울림, 그런 반응들이 있었다 보니까 뭔가 의도했던 부분들도 잘 전달이 된 것 같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또 가장 신경 썼던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모자 쓰신 분 계신데요. 네, 하얀 모자 쓰셨네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영화인데 영화가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자면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수연님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작가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역시 주인공인 소리입니다. 네, 소리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옆에 계셔서 그러신 건 아닌 거죠? 그럼 소리 목소리 연기를 하신 수연님께서는 좀 어떤 캐릭터? 본인이 이제 소리를 연기하셨으니까 네. 아마 다른 좀 캐릭터를 네,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승규요? 호연이요, 호연이. 승규 아니고 호연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또 편지를 또 찾아다니는 대상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애정이 있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네. 다 좋으시죠? 네, 다 좋은데요. 네, 저도 소리가 당연히 아무래도 이게 주인공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인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는 좀 근데 공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누구나 한 번쯤 좀 고민해봤을 그런 지점들을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게 겹치는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할머니 댁 옆에 살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하교하고 나서 이제 대문을 열고 할머니 하고 저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집 장면 나오면 저희 할머니가 또 생각이 또 나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는 제가 이 작품 하면서 내가 그리고 소리였다면 그때 그 순간에 나도 소리처럼 할 수 있었을까? 약간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제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소리는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학창 시절에 뭔가 그러한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몰입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뭐 내 이야기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가장 많이 나시지만 소리 캐릭터가 가장 좋다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쪽 라인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앞쪽에 계신데요. 네,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꼭 옆에 계신 분. 네, 잠시만. 그쪽에 마이크 계셨군요. 네. 제가 웹툰을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궁금했던 점인데요. 연애 편지는 청춘 학원물인데도 판타지적인 느낌이 계속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김순희 기사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김순희 기사님 진짜 마녀인가요? 잠깐 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좀 약간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하고 만들 때는 마녀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이게 그 마법이라는 이 원작에 나오는 힘이 약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마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을 또 마녀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김순희 기사님의 능력이 이렇게 뭔가 엄청 잘 키워내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기적이고 충분히 되게 마법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의미로 마녀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작가님이 마녀라고 하시니까 수연님께서 굉장히 놀라셨는데 연기하시면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셨나 봐요, 상대를. 아니요, 당연히 저도 네. 진짜일까라고 생각했지만 네네. 원작자분께 듣는 오피셜이잖아요. 오피셜. 네네. 그래서 순간 심장이 너무 뛰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놀라기도 하셨는데, 네, 저 뒤쪽에 그냥 손 가장 먼저 들어주셔가지고, 예, 아주 마이크 전달드리라고 힘드실 텐데,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개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프리미어 시사회도 엄마랑 보고 오늘도 어머니랑 같이 와서 영화를 보았는데 어머니가 올해 본 영화 중에 정말 단연코 최고라고 꼭 전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전달드리고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애니메이션이 이제 수정을 굉장히 많이 거치면서 개봉이 좀 많이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원작과 비교했을 때 각색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있더라고요. 혹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각색이 되어서 좋았다 싶은 부분이 궁금하고 혹시 감독님께서는 이제 원래 넣으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빠진 장면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연님께는 혹시 녹음을 하시면서 가장 좀 연기나 그런 감정 표현에 공을 많이 들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수연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여유롭게 기다리고 계셨다고. 그래요? 아니요. 제일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작업은 아무래도 감정신이 아닐까 싶은데 지민이의 편지를 읽고 나서 소리가 굉장히 감정 표현을 1차원적으로 하는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감정을 폭발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이 그 지민이의 편지를 읽고 우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감정 표현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근데 일단은 저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울지 않는 편이고 또 우는 거를 두려워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시원하게 뭔가 울어보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되게 의미가 컸었고 소리에게 고맙기도 했었고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장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던 것 같아요. 네, 김영환 감독님. 빠진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사실은 저희 작품이 원래 한 100분 정도, 98분 그 정도 계획을 했고요. 지금 최종 한 96분인데 실제로 제외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의 서사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밥 먹는 장면들도 사실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소리가 그 등나무 그 도시락 친구들 찾으러 가는 장면에서 약간 조금 고민하는 약간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뒷산에서 과거 시절에 동순이와 호연이가 내려와가지고 캠프 이야기들도 조금 더 있어요. 그거 말고도 더 있는데, 네, 이게 잘 돼가지고 나중에 좀 확장판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께서 확장판에 대한 이렇게 욕망을 드러내셨고요. 네, 원 작가님. 제가 각색이 돼서 좋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의 친구들인 송이랑 그 수경이 그러니까 호란이 이 친구들의 비중이 좀 아쉬웠어요. 원작에서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올 타이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에서 너무 귀엽게 그 사이드 스토리가 또 풀어지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승규의 퇴장이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제 원작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되게 훌륭한 퇴장을 시켜주신 것 같아서 감독님이 네, 정말 만족스럽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이제 확장판에 대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조연아 원작가님께서 이제 연애 편지 외전 또 이제 공개해 주셔가지고 아마 그 부분도 또 굉장히 좀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쪽 라인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꼭 옆에 계신 분 전달드리고요. 저희가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상품을 드렸는데 이번 상품이 좀 마지막 이래가지고요. 좀 다음에 질문하신 분들께는 좀 먼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실 그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이어가지고 제가 한국 애니를 거의 다 나올 때마다 보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개봉한 게 진짜 지금까지 본 애니 중에 제일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감독님하고 이제 이수연 성우님하고 조연아 작가님한테 그 질문하고 싶은 게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애니를 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만들 퀄리티를 많이 만드실 텐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연못에서 이제 물속 들어갔을 때 그 퀄리티가 그거서 와 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 경우에 이제 애니화 된다고 하면 이제 이게 보통 이게 잘 되면 좋겠다 하면서 이게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우분들도 이제 같이 뭐 어떻게 연기를 할지 이런 고민하는데 이렇게 혹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들었던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뭐 걱정스러운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감독님과 이제 원작사님께서 이 영화를 두고 좀 어떤 상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각자 한번 들어보죠. 감독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원작자님께서는 정말 편지처럼 이게 뭐라고 할까 완전 믿고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신뢰가 되게 뭔가 되게 힘이 엄청 됐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캐릭터 디자인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시나리오도 공유드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하셨지만 초반에는 다 좋다고만 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하지만 그러한 뭔가 신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꼈고 오히려 딱 마지막에 이제 필름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시사를 하시고 처음으로 되게 디테일한 피드백을 하나 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장면에서 소리랑 동순이의 감정을 조금 더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딱 그 정확하게 한 2-3컷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저희 제작진들이 보고 이거 완전히 공감이 돼가지고 바로 해서 그 감정선을 살릴 수 있도록 넣었거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작가님하고는 그렇게 대화를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작가님 그럼 처음에는 다 좋다고 하시면서 딱 가편집 나왔을 때 네, 그때 돼서요. 말씀하신 이유는 네. 뭔가요? 아니 저는 정말 그 가편집 부분도 정말 진짜 한 두세 컷 정도로 여기서 클로즈업 한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도 약간 쥐어 짜냈다고 할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전 정말 만족스럽게
이때까지 공유 받은 과정들도 다 너무 감사했고 이게 또 얼마나 힘들고 고된 작업인지 알기 때문에 괜히 제가 이렇게 뭔가 숟가락을 얹거나 이제 괜히 참견을 좀 더 하기보다는 이게 애니메이션이 원작과는 다른 별개의 고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낙 전문가들이시기도 하고 그 분야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너무 높은 퀄리티를 또 유지해 주셔서 네,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건 정도는 네, 수정을 부탁하신 네, 원작자님이시고요. 네, 이쪽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쪽에 저 바로 왼쪽에 네, 손 시계 차시는 분. 네. 저 연애편지 웹툰을 진짜 좋아하는데 어제 밤에 자기 전에 갑자기 알람이 뜨는 거예요. 알람이 뜰 일이 없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전이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되게 오래된 웹툰이어서 계속 다를 때까지 읽고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영상화된 거를 보고 이제 외전을 구상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생각하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연애 편지가 너무 완결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어떤 외전이나 이런 걸 그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확장된 세계를 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제가 제 작품의 2차 창작을 하고 싶어질 만큼 그래서 약간 오히려 약간 애니메이션의 2차 창작을 하는 느낌으로 이 외전을 하나 그래도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호연이가 소리에게 준비해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소리랑 동순이도 호연이에게 한번 이런 비슷한 이벤트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사실 만들게 된 거죠, 외전을. 그래서 너무 즐겁게 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기분이 좋고 네, 감사합니다. 네, 수영님께서도 이렇게 연애편지 참여하시기 전부터 연애편지 웹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팬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또 그렇게 마음에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연애편지 웹툰 이 왜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것은 그림체가 정말 너무너무 특색 있고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홀린 듯이 이렇게 보게 됐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또 청춘물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안 했다 보니까 이 학교 안에서 펼쳐지는 우정들의 이야기나 뭔가 학교 생활들을 보면서 나도 학교를 다녔다면 저렇게 예쁜 친구들과 멋진 친구들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대입해서 봤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연애편지 그 원작 리커버리판이 나왔는데 이제 작가님께서 그림까지 그리고 편지를 써주셔서 전달드렸는데 손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또 전해지기도 했고요. 이쪽 라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쪽 잠시만요. 마이크 드신 분이 네, 요 앞쪽에 계신데요. 예, 가운데 쪽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 연애 편지라는 제목을 봤을 때 사실 소리로 들었어가지고 연애 편지? 사랑에 관련 얘기인가 해가지고 로맨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실 사랑보다는 사랑에 가까운 우정 얘기여가지고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캐릭터 구상을 할 때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려봤어요. 네, 캐릭터 구상할 때 모티브가 된 인물은 저는 소리밖에 없는데요. 소리는 아무래도 제가 이런 이벤트를 해줘야 되는 주인공이니까 제가 좀 위로를 해주고 싶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되게 정의로운 여자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보다 오히려 약간 용감한 스타일이어서 남자애들이 싸우고 있으면 가운데 들어가서 말리는 그런 여자애였는데 네, 그런 그 정의로운 여자친구들이 항상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들이 소리의 모티브는 됐었고요. 그리고 호연이는 약간 실물이 있다기보다는 이때까지 살면서 받아온 되게 익명의 호의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예를 들어 인터넷의 상담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근데 제가 정말 힘들 때 고민을 올리면은 이렇게 받는 그런 익명의 글들이 전 정말 감사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좀 더 모티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편지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작가님께서 굉장히 좀 마음의 위안을 주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주셨고요. 이쪽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요 계시네요. 네,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웹툰 쪽에서 일하고 있고 또 프리미엄 상영회랑 시사회랑 이번에 관람해서 3회차 관람인 만큼 연애편지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별 외전이랑 극장판에서 좀 추가된 대사들 봤을 때 좀 뜬금없이 궁금했던 게 소리랑 그 동순이가 서로 사귀냐고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혹시 숨겨진 러브라인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 세 인물 간의 관계가 정말 순수한 우정일 뿐인 건지 궁금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는 사랑과 우정 사이 이러니까. 저는 독자님들 이런 생각을 해주신 게 너무 기쁘고 저는 이렇게 결국엔 다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들과의 사랑도. 그래서 되게 넓은 의미의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소리랑 호연이, 동순이는 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순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되게 평생 함께할 친구들은 또 이게 사랑과 사실 구분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독자님들이 좀 더 열고 봐주시면은 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김영하 감독도 그렇고 이제 수현님도 그렇고 편지와는 좀 이렇게 익숙한 세대는 좀 아닌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를 만들고 또 연기를 하면서 편지가 주는 느낌들을 굉장히 좀 좋게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수현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편지, 그쵸.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팟이라든지 뭐 텍스트로 글을 직접 쓸 일이 많이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더 편지가 사람의 마음을 전달할 때 정말 좋은 매개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 항상 생일만 되면은 나는 선물은 필요 없고 편지를 꼭 써줘라. 편지를 꼭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부모님께 드린 편지를 정말 차곡차곡 다 모아두고 계세요. 지금도 항상 생일만 되면 편지를 써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손으로 쓴 어떤 사랑의 표시를 받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편지라는 게 되게 다른 어떤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모든 선물 물건들보다 값지고 소중한 거구나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편지를 매개체로 한 이 영화도 더 그래서 다정함이 많이 묻어 있고 좀 소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하 감독님. 네, 일단 저는 어렸을 때 일단 편지를 써본 기억은 있는데 이게 학생 때 남학생이다 보니까 긴 편지라기보다는 그냥 짧은 문구로 약간 쪽지로 좀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행사 중 하나가 15년, 20년 뒤의 미래의 나 자신에게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학교 어딘가 이제 묻어놓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0년 거의 다 돼가는데 이 작품을 참여하면서 문득 그때 제가 썼던 게 어떤 내용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진짜 그 느리게 전달되는 그 편지가 또 저에게 어떤 느낌을 줄지 되게 궁금해서 조만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그런 감성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앞쪽에 여기 아까 스케치북으로 또 전달해 주셔서 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연이가 그러는데 이 OST의 주인공이 우리래 라고 썼는데 뒤에도 있네요. 우리가 그래도 될까? 네, 한 소절만 이라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되면 뭐 다음 기회에 하셔도 상관은 없고 일단 질문만 소개한 걸로 넘어가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연애 편지가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 맞죠? 근데 사실 뭐 소리의 캐릭터로 제가 연애 편지라는 노래를 불렀고 그걸 뭐 호연이와 동순이와 소리에게만 불러주는 건 아니니까 또 보시는 모든 분들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부른 거기 때문에 본인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쪽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쪽에 손 들어주신데 예, 바로 앞쪽에 네, 티셔츠 입고 계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웹툰부터 정말 잘 봤고 단행본까지 봤고 이렇게 영화까지 보러 오게 됐는데 계속 보면서 친구라는 게 뭔가 서툰 감정도 드러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기적 같은 순간이 서로에게 되어주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세 분께 이런 존재가 계신지 그리고 만약 있으시다면 이 영화를 만들 때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조연아 원작자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에게도 그런 존재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제 동생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함께 해주는 동료 작가들이 그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또 이렇게 자라온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어시를 해주는 든든한 청기 작가님도 계시고 네, 모든 그런 분들이 저의 뭐랄까 그냥 작품 소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작품 소스는 항상 제 주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수연님. 저에게 호연이나 동순이 같은 친구가 당연히 있고요. 사실 여기 와 있어요. 아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와서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앉아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어디 있는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고 네, 저한테는 호연이 동순이처럼 굉장히 소중하고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와, 이렇게 꽉 찬 좌석에 있는 분 중에 알아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놀라운 능력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영환 감독님. 네, 뭐 저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존재하고요. 또 저랑 같이 이제 연애 편지를 같이 만들었던 제작진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사실은 제작 과정에서 저랑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대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회사도 같이 오게 돼가지고 물론 이 연애 편지를 참여한 건 아니지만 정신적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제작 과정에서 그 친구가 좀 안타깝게도 좀 세상을 좀 떠나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되게 조금 아팠거든요. 근데 호연이 마지막 편지 이런 걸 읽고 내려갈 때 되게 그 친구가 막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했던 그런 뭔가 그래서 그런 감정이 입을 조금 할 수 있었던 거. 네, 그런 게 좀 갑자기 저도 그런 친구가 있고 또 그런 친구를 뭐 계속 기억하겠지만 또 지금 또 같이 저랑 함께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게 정말 엄청난 힘인 것 같아요. 친구라는 존재가요. 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 가운데 계신데요. 안경 쓰신 분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 계신데요. 네, 옆에. 네. 네, 영화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1화가 딱 올라왔을 때 할머니 무릎 빼는 장면까지 본 다음에 이건 내가 일주일마다 기다릴 수 없으니 10화가 다 나오면 봐야겠다 라는 걸로 이제 완결이 날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 번에 쭉 몰아보면서 웃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오늘도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세 분께 각각 궁금한 게 있는데 먼저 감독님께서는 사실 10편을 이렇게 90분 넘게 만들려면 꽤나 많은 상상들을 더 하셔서 이걸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장면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 좋겠다. 이제 N차 관람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수연님은 마지막에 찾았다라는 그 대사가 딱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이 이 영화에서 저는 오히려 친구와의 그런 슬픈 어떤 편지를 받았을 때 기쁜 슬픈 장면보다 찾았다에서 들려지는 목소리가 되게 안도감, 만족감 등등의 감정들이 들었는데 그럴 때 어떤 상상을 하시면서 했는지 또는 일상에서 그런 수연님만의 뭔가 찾았다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다른 분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다른 분들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감독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저희 작품을
원작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를 시작할 때 이 첫 번째 미션이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작에서 있지 않는 어떤 그걸 이제 중간에 공백들을 조금 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편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 편지의 순서랑 장소들을 조금 되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빌드업이 되게 잘 돼가지고 나중에 뭐랄까 그 빌드업이 뭔가 복선이 되어서 뭔가 이야기를 되게 흥미롭게 만들고 그것들이 뭔가 퍼즐처럼 맞아 떨어지면서 감동도 줄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딧불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게 해준대, 뭐 그런 대사가 결국엔 소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뭐 처음에는 뭐 호연이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린 시절에 소리가 했던 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되게 좀 치밀하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재관람하실 때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찾았다라는 대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대사이기 때문에 찾았다라는 그 말을 영화 속에서 꽤 많이 해요. 편지를 찾을 때마다 계속 찾았다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외치는 찾았다는 편지가 아닌 호연이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세 마디, 세 글자를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녹음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여러 가지 감정으로 불렀었던 것 같고, 녹음을 띄엄띄엄 한 게 아니라 거의 정말 뭐 몇 주 동안 매일매일 했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기분이었었고, 맨 마지막으로 녹음했던 그 대사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사를 했기 때문에 좀 모두가 그래도 만족해 주시는 찾았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 많은 관객분 중에 친구분도 찾았다. 그래서 예, 알게 되셨고, 그렇죠. 네, 저 뒤쪽에 마스크 하고 계신데요. 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웹툰이랑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보다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요. 편지가 거의 다 봉투 편지였는데 왜 9번째 편지만 쪽지 형태였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원작자님께서 네, 그거는 이 질문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그때 나무 사이에 숨겨놔야 되니까 작은 형태로 이렇게 넣어놔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쪽지 모양을 약간 세월호 리본처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어서 굉장히 당황하시면서도 네. 좋아하시면서도 예, 그러네요. 저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마무리돼가지고 예, 세 분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최대한 좀 많이 받아보려고 했는데요. 예, 그게 좀 못하신 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작자님부터 오늘 함께하신 소감과 함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객으로 독자 여러분을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애니메이션 연애편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면 다른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과 또 보러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연애편지 보시고 우정도 사랑도 모두 그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작가님하고 수연님하고 이렇게 즐겁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아무튼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이 좋은 이야기니까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조금 많은 분들에게 조금
편지처럼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세 분 퇴장 도와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퇴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